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개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그게 진짜 개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나온 뉴스가 그 매체에 따라서 또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다루는가 하는 데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무엇이 옳은가, 사실 본인들, 당사자들도 이렇게 개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그게 또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대통령들 본인들보다도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또 밖에 내보내는 이야기가 다르고 해서 이게 점점 보기에 이상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지난 5년간을 따져보면 문재인 씨는 우리 5,100만 국민의 대통령이었다. 결과적으로 이거 부정할 사람은 없죠. 문재인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우리 5,100만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다. 차이는 문재인이 5년 동안 봉사하고 봉직하고 물러났고 지금은 윤석열이 그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문재인이 옳다, 윤석열이 옳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 소위 맞짱을 뜬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잘못된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정치 세력들이 거기서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고 군중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 국민들, 자기 생활을 흔들림 없이 영위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사안을 쫙 펼쳐놓고 무엇이 옳은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건지 이거를 우리가 답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과거에는 큼직한 언론 방송사가 일종의 그 여론을 잘 이렇게 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보다는 저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더 다양한 정보를 또 사실에 가까운 것을 보도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어느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하는 말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그 토대가 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항상 마이크를 가지고 카메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본심이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팀 플레이를 위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항상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듣기에 이 사람이 옳다고 한다.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이제 충분히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을 이끌어내 봅시다. 우선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2022년 11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정은이한테서 선물로 받은 풍산개 그 3마리를 파양하겠다. 흔히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개를 맡아서 기르기로 했는데 이제는 버리겠다. 기르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사연이 나왔죠. 개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사료값, 이게 30몇만 원이라고 하고 매달 병원비가 15만 원. 그러면 뭐 한 50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250만 원 대충 그 정도 나왔죠. 문재인 퇴임 대통령이 직접 개를 키우지 않고 개 키우는 사람을 고용해서 키워야 되니까 그 사람 줄 돈까지 한 뭐 200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예산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 예산 책정 안 하면 이 개 안 키우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나 동물보호단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동물 애호가 동물을 아주 예뻐하고 좋아한다고 국민에게 쭉 정치적으로 그렇게 밝혀왔던 문재인 씨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반응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에 그러니까 뭐 문재인 비서실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퇴임 대통령 그냥 민간인인데 비서실이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로 여기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 거기 출근해서 수발을 듭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이야기했죠. 잘못된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딱 그 모습이죠. 아무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문재인 비서실에서 이제 밝힌 겁니다. 내용들을 한번 조목조목 우리가 좀 따져봅시다. 그들의 주장을. 풍산개는 법적으로 국가 소유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이게 국가 소유가 된 거는 뭐 원래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풍산개는 국가 소유는 아니었죠. 아무튼 절차를 밟아서 국가 소유로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거는 법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아무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붙인 것이죠. 딱지를. 이 개들은 국유 재산이고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1월 7일 현재. 그런데 국민들 상식으로 어떻게 개가 대통령 기록물이지? 우선 우리 어휘에도 맞지 않죠.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넓히면 기록 그러면 우리는 뭐 편지, 문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넓히면 멍멍이도 기록물에 들어가는구나. 대통령 기록물은 뭐 5년, 10년, 30년 이렇게 비공개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멍멍이는 한 30년 비공개 과정을 거치고 보면 나중에는 없겠죠. 생물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상식에는 상당히 반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법이 인간 있고 법이 있지 법 있고 인간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풍산개들은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됐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풍산개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 돌보미로 알바를 한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하필이면 문재인 씨한테 이 개 좀 돌봐주시면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거래, 이러한 계약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기록관,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렇게 그 개 돌보고 돌보는 값을 주기로, 사람을 고용해서 돌보게 하면 그거 포함해서 주기로 위탁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문재인 비서실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선례가 없고 이게 최초니까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다.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대통령하고 이런 협약을 맺었을까? 법적 근거가 없이 이런 것을 맺은 공무원들은 일단 책임 추궁 소지가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본인들도 이걸 인정하면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행정안전부는 그래서 이 근거도 법이 없는데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다. 자기들끼리 미리 약속하고 그걸 나중에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퇴임하고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문재인 비서실에서 쓴 문구를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올려놨는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이건 개가 아니고 얼마 받고 개 돌보기, 사람 고용해가지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돈 안 나오면 관두면 그만이다. 이거는 동물을 돌보고 개를 귀여워하고 하는 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돌덩이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이죠.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 대목에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문재인 씨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입니까? 쿨하게 처리하는 게 개 버리는 게 쿨하게 처리하는 겁니까? 돈 안 주면 개 내다 버린다. 이것이 문재인 비서실에서 밝힌 겁니다. 이건 문재인 씨를 지지하던 과거에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씨라고 해도 이거는 참 불성사나운 짓이죠. 그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풍산개 중에 한 마리 곰이라는 개가 근래에 입원 수술을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근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곰이가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 개가 아팠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명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그 입장을 보면 입원 수술하는데 돈이 많이 든 모양입니다.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 가기로 하죠. 그래 계속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풍산 개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가? 그거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되죠? 그거부터 봅시다.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를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 선물, 이거를 기록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기로 넘어갈 필요도 없는 게, 자, 이게 무슨 호랑이를 받아왔다, 코끼리를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 전시 가치가 있는 걸 받아왔다 하면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개를 받아왔다, 그거는 좀 가치가 떨어지죠. 일반 국민들에게 이거 선물 받았대 하고 보여주면 와, 신기하다, 들여다볼 거리가 아니다. 그냥 개다. 개는 문재인 씨 부부 보고 키우라고 준 거다. 개는 정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거 기록물이야,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참 비인간적이죠.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뭐냐? 간단히 이겁니다. 공무원이 외국에서 요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밖에서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개를 받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거를 정부에 내놔 가지고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키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이 대통령의 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선물은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었습니다. 제27조에 있었는데 이 이관받은 대통령 선물의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었느냐? 2010년 2월 4일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 2월 4일부터 대통령 선물을 이관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삭제됐습니다. 이제 그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진 것인데 어쨌든 이 법에서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대통령의 상급기관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야 대통령 기록물 쪽이 될 텐데 거기에 부적절한 거는 그렇게 관리를 못할 것이 뻔하죠. 그래, 이게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선례가 없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해온 선례가 있죠. 호랑이다, 개다, 앵무새다, 이런 동물일 경우에 그걸 전시실에 갖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 기록관에 그 캐비넷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했느냐? 선례가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북한의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똑같이 풍산깨 암수 한 쌍을 선물을 했습니다. 얘네가 2000년 3월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지 석 달짜리 강아지 2마리를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한 마리는 자주, 한 마리는 단결, 이런 이름을 붙여서 넘겨줬는데 그걸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불쌍하지. 그래서 그 개들의 이름을 새로 바꿔줍니다. 우리, 그리고 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는 이게 6월에 받았는데 2000년 11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그 전시장에서 다른 동물들처럼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러니 뭐 언제 넘겨줬, 좀 일찍 넘겨줬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서둘러서 넘겨줬다. 그래서 이 풍산개 2마리가 서울대공원에서 얘네들 북한에서 온 개다 이렇게 공개돼서 거기서 일반 동물들처럼 생활을 하다가 한 마리는 2013년 4월에 한 마리는 2013년 10월에 그러니까 13살 이 정도 13살 이 정도 살았죠. 그리고 자연사 했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도 위반하고 이런 선례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약하게 말해서 자초위난이다.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또 하나는 스스로 욕심을 내서 인수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져야 되는데 그 시건을 한 거다. 이러면은 일단 2단계에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2018년 9월 30일에 받았다. 한 쌍을 받았다 했는데 뉴스 있습니다. MBN 뉴스를 보니까 10월 1일자 뉴스에서 청와대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같은 2018년 5월에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그림 한 점하고 풍산개 사진을 선물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뭐 풍산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018년 9월 18일 그 목란관에서 개최된 환영 만찬 그때 김정은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이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물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아내 리설주 여사는 이 개들은 혈통증명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이쪽에서 단단히 그 개를 원했던 게 아닌가. 이 내용에서 풍기는 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풍산개 한 쌍을 받았듯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쪽에서 그 풍산개 한 쌍을 받고 싶은, 주시면 잘 키우겠다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거꾸로 든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고 9월 30일 선물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풍산개 먹이 3kg도 같이 보냈다. 그래 청와대가 밝힌 게 이렇습니다. 김정은 부부가 선물한 이 풍산개 한 쌍은 문재인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게 될 거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면 거기서 키우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킨다면 법에 따라서 보냈어야 하겠죠. 우리 영토에 들어온 다른 곳의 개니까 동물원에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관저에 사는 마루라는 개, 그것도 풍산개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 풍산개 3마리를 기르게 됐다. 이게 그때 보도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이나 선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물 받은 밖으로부터 국외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를 그 관리기관에 인도해서 동물원 등에서 키우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하지 않았다. 관저에서 직접 키우겠다고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9월 30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물 받은 풍산 개들은 2017년 11월생 수컷 송강, 2017년 3월생 암컷 고미, 이렇게 두 마리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이름은 북쪽에서 정한 것이어서 이름에 담긴 뜻을 알 수 없다. 이름 뜻도 모르고 받아왔다. 그러면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또 그것은 둘째치고 송강이나 고미라는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우리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새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짝처럼 받아놓고 말았다. 받는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1월 26일, 그러면 이제 2달 됐죠. 11월 26일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선물한 북측의 풍산개 고미 새끼는 국유재산이다. 사료비도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서 자기 개하고 같이 키운다고 했는데 그 풍산개 한 쌍은 세금으로 얘네들을 키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1월 26일에 나온 뉴스인데 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 9일에 그러면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9일이면 한 달 9일 됐죠. 온 게. 김정은이 선물한 이 풍산개 한 쌍이 새끼 6마리를 낳았다. 이러니까 풍산개가 8마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월 12일에 그러니까 풍산개 새끼가 나고 3일 만에 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임신기간이 2달 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고미는 새끼를 뵌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 북한에서 북한 출신 개라는 것이죠. 이 새끼 6마리도. 풍산개 한 쌍은 2018년 9월 27일 동물 검역 절차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서 인계받았다. 그러니까 9월 27일에 인계받은 것이 더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때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같은 11월 26일에 풍산개 암수 2마리하고 새끼 6마리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사료값 등도 예산에서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 풍산개 새끼 6마리가 생겨서 8마리가 되니까 이게 국유재산 등록을 했구나. 그때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걸 키우기로 했구나. 그 전에 2마리도 했는지는 모릅니다. 발표에 따르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말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키우던 마루라는 풍산개, 그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약이 섞인 사료를 구매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한 달 사료값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료비를 줄이자 해서 청와대 본관 구내식당에서 남은 음식 재료, 이거를 사료 대신에 사료를 안 먹이고, 어쨌든 이게 잔반인 것 같지 않습니까? 멀쩡한 식재료를 갖다 쓰면 이것도 예산 전용이니까 잔반을 이 반려동물들에게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사료를 안 먹이고
남은 거를 먹였다. 그런데 풍산개 새끼가 6마리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거기에서 그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풍산개 2마리도 잔반 먹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새끼까지 6마리나 태어나게 되니까,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8마리는 국유재산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으로 사료를 댄다. 그러니까 이 8마리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미 2018년 11월 26일 이때 이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퇴임 후에는 국립동물원 등 국립시설로 보낼 계획이다. 처음에 내가 키울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챙겨놓고는 새끼 6마리가 나니까 이제 국립시설로 보낼 거다. 그런데 그것도 못 버팁니다. 퇴임할 때까지 8마리를 키우지 않았죠. 그러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상 밖으로 선물이 새끼를 치게 됐다. 그래서 이게 풍산개가 8마리로 되니까 벌써 11월 26일 그러면 딱 두 달이 되겠죠.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6일에 이 8마리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국민 세금을 받기로 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2022년 11월 7일 그 풍산개 고미가 근래 입원 수술을 했다. 그 문재인 비서실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씨가 참을 수 없었겠죠. 청와대에 있을 때처럼 잔반 받아다 먹일 형편도 아닌데 입원 수술까지 했다. 이거 세금이 안 나오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선물 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6마리 이거를 2019년 8월 20일에 문재인 씨는 지자체에 분양을 합니다. 청와대 SNS에서 밝힙니다. 이게 내용이 참 슬픕니다. 청와대 SNS의 내용이 이겁니다. 풍산개 새끼 6마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청와대 산책을 한 뒤 이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이 4개 지방자치단체로 간다.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이 풍산개 새끼 6마리 이름이 산, 들, 해, 강, 달, 별이 이렇게 6마리가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기 바란다. 이제 뿔뿔이 흩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얘네들이 가서 어떻게 살까? 근래 나온 거 보면 그저 개장에 갇혀가지고 관람객이 그 사이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어느 시설이든 폐장을 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걔가 혼자서 지내고 있다. 이런 뉴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0년 1월 4일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에 이제 그 개 중에 한 마리를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사고를 쳤죠. 이제 골든 리트리버 그 주민이 기르는 지나가는 그 개하고 산책하는 도중에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귀를 다쳤고
그 싸움을 말리던 이 개 관리하는 직원이 손을 물리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제 이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개 사육 비용입니다. 옹진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그 풍산개 새끼 중에 한 마리, 이거 한 마리 그 사료를 사는데 126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많죠? 그래서 많다 하니까 6개월치 사료를 한꺼번에 샀다. 6개월치를 개 한 마리 사료가 126만 원이다. 이제 그래도 옹진군의 다른 그 주민들의 인식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많았던 모양입니다. 변명을 한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풍산개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하여튼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풍산개 새끼 6마리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결국 그 사육비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그게 지방세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그때로 이제 넘어옵니다. 2022년 3월 31일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물었답니다. 청와대에서 키우는 풍산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반려견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이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100% 호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를 애지중지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답변을 했을 것이다. 이거는 이어지는 몇 건 뉴스를 보더라도 분명해 보입니다. 3월 23일에 청와대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 김정은이한테 받은 풍산개는 사저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때 일이냐? 이미 국유재산으로 등록하던 그때 안 데려간다고 말한 거 나왔죠. 그때 아마 후회 막급이었을 거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다니. 그러나 2022년 3월 23일 청와대 관계자의 이유는 다른 겁니다. 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된다. 그러나 동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갈 수 없다. 자기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후에 키우거나 아니면 동물원이나 지자체 등에 분양해야 한다. 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분양 안 했을까? 김정은이 눈치 봐서 그랬을까? 자기가 아주 이 개들을 애지중지하는 척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책임을 윤석열 후임 대통령에게 떠미는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국민이 분노할 만한, 정부가 부담을 느낄 만한 법 개정, 그거 아주 얌전히 쌓아놨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하나씩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 알고 있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 차지입니다. 이게 이념적으로 서로 같은 편이다, 서로
대통령 되는데 도와주자 한 거하고 별개로 정치적인 손익 계산은 이렇게 싸늘한 겁니다. 당하는 게 바보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 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개혁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 변죽을 올린 다음에 욕먹을 때, 돈 쓸 때, 그리고 위험부담할 때,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 차지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욕을 들어먹는 것이죠. 뭐 우리는 딱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우리는 둘 다 대통령 맞고 둘 다 우리는 변변찮으면 변변찮다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아주 공평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풍산개 2마리는 사저로 데려가셔야 하지 않겠느냐.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으로서 받았다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하고는 다르다. 뭐 강아지라는 것은 생명체고 그리고 감정이 있다고 하고 인간과 어떤 교감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은 반려동물 이래서 인간은 아니지만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다. 식구다. 이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 풍산개들을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신다면 잘 키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갔죠. 이때는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돈 문제를 미리 약속받고 갔다는 게 우리 국민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것이죠. 야, 사람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가? 저렇게 쪼잔한가? 이런, 그래도 잘못할 때 잘못한다. 이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고 배신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우리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개 사료값 갖고 싸우는 개싸움을 하는 문재인 씨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또 최근에 이 개싸움이 나면서 현재의 대통령실의 입장, 그게 이제 이런 사정들을 보고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그 둘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 개 관리비 예산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초에 다른 기관에 맡기면 되는 풍산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맞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풍산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줄 알고 아무리 대통령 선물이지만 생물인데 데려가시죠.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부 예산을 줘가면서 위탁관리 그 업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결국 개 돌보미 알바를 하겠다고 한 거라면 그러면 그냥 동물원에 이관시켜서 관리하는 게 맞다. 맞지 않습니까? 또 이런 예산을
돈을 문재인 씨에게 줘서 문재인 씨가 개 지키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개를 돌보게 한다. 이러면 국민의 비난을 받는다. 맞습니다. 지금 비난하고 있죠. 뭐 하는 짓이야? 국민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정이 들어서 그런 정든 개를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시죠.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아니, 국민 세금을 걷어서 그 예산 책정까지 해가면서 당신이 관리하시오. 이렇게 떠넘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맞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에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법 때문에 개를 못 데려간다. 내가 이거 돌보는 거는 위탁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거 봅시다. 김정은이한테 선물 받은 풍산개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앞에서 봤죠? 풍산개 8마리 사육 비용을 세금 쓴 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때 또 사육사를 고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찾아봐야 하겠죠.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시킨 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죠. 2021년 3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 이걸 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게 편법인데 제3조에서 대통령 선물 관리 등에 대한 경과 조치라는 걸 신설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제27조에 따라서 그래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물을 이관받아서 관리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통령 기록물법 제27조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2021년 3월 9일 현재. 그런데 없습니다. 왜냐? 이 대통령 기록물법 제27조라는 것은 2010년 2월 4일에 삭제되고 그 이후로 쭉 없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11년 전에 없어진 대통령 기록물법 제27조를 마치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인 것처럼 꺼내 들고 그걸 넣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일단 이렇게 발 디딜 곳을 편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고 요 당시에 이거 탄핵사유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대통령 기록관의 장이 이 풍산개를 관리해야 된다 하는 시행령을 또 고칩니다.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고쳤습니다. 2022년 3월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 3을 신설합니다. 이거 대통령령입니다. 본인이 다 한 겁니다. 제6조의 3에서 대통령 선물의 관리 이런 제명을 붙이고 대통령 기록관의 장, 기록관 관장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이 대통령 선물을
관리해야 한다. 등록 정보를 생산해서 관리해야 된다. 풍산께 관리해야 된다고 쓴 겁니다. 여기에 이것도 넣어놨습니다.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 동물, 식물은 누구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요거를 대통령령으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 관장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거 한 달에 250만 원씩 주고 나한테 위탁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결과가 이겁니다. 앞에서 대통령실에서 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 기록관 관장하고 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개를 관리하면서 250만 원 정도를 받게,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위탁 관리를 시키는 걸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 관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자기가 권한을 부여하고 자기하고 위탁 관리 그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개를 자기가 데려가고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나서 개 관리비, 개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돈, 개 먹고 병원 가는 돈, 이거 안 준다고 2022년 11월 5일에 개를 파양한 겁니다. 퇴임 대통령 문재인 씨가. 자,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문재인을 비난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우리 국민, 정상적인 국민은 우리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저런 것은 법을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파렴치하다까지 갑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5,100만 국민이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옳은 겁니다. 그게 문재인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똑같은 것이죠. 뻔한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제 보니까 돈벌레였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역사적인 자기의 위협이다 하고 내세우는 그 평양선언, 그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돈 안 주면 키우기 싫다. 아니, 데려와서 2달 만에 요거는 세금으로 키워야지. 그렇게 본인이 등록하고 세금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쭉. 그래, 이제 돈 안 주면 키우기 싫다 하면서 이 개가 내 개 아니다. 나는 개를 관리해주고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이것도 참 창피한데 그렇게 돈 앞에서는 한없이 뻔뻔한가? 그러면서 파양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사생활을 양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많이 제한당하죠. 그리고 사실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도 전 국민이 저 사람은 대통령이고 저 사람은 대통령 가족이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되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만큼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퇴임을 하고 나서도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혹시 제한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거 고려해서 처음에는 예우를 해주고 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생활이 곤궁한 대통령 가족도 있지 않았습니까? 먼 과거에는.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돈만 챙기고 살았다. 연차 챙겨 먹고 뭐 월급도 또 뭐 어떻게 해서 챙기고 할 때 참 그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개싸움에서 정말 그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우리 국민의 의식도 바뀌었고 그러니 뭐 그래도 저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입장이 됐는데 그래도 그걸 지켜주자 하는 거 좀 아까워도 포기합시다. 혹시 이거를 없애면 윤석열 대통령도 못 받지 않을까? 그것도 포기합시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니까. 국민이 저런 사실 보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 키우는 값 달라고 하는 거 그 최저임금 그것도 못 받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이 이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이 문재인 씨가 키우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먼저 선택하고 국민이 먼저 요구함으로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면서 매달 수천만 원 돈을 주고 지금 1,400만 원인가 받는 거는 현금이고 딴 거 아니 몇 억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 방송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서관 3명이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서 수발을 들고 수십 명 경호원이 경호를 하고 이거는 국민 주권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고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경찰력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 안 합니다. 용산도 그렇지만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제 이사했다고 하죠. 한남동 관저 거기 경찰의 군인의 뭐 인력이 엄청나게 가서 지키고 있는데 차라리 이 한 목숨 국가를 위해서 바칠 때 바치겠다. 이러고 좀 홀가분하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그 한남동 관저 보인다고 거기 뭐 경찰인지 군인인지 서가지고 지키는 사진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 비위를 건드리는 거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국민 머리에 발을 올리는 그 순간 그때 확 뒤집어 엎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짓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누가 봐도 국민의 부활을 건드리는, 치밀게 만드는 상식이 있으면 안 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위세를 떨고 어리석게 굴면 결국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식 있는 국민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건 아니잖아. 그런데 하죠. 하니까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니까 감옥에 넣는 것이고. 지금 전직 대통령
부인들, 그 집들 이런 거 지키는데 얼마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편의를 지켜줘야 될 행정공무원들이, 경찰 포함해서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은 그게 직책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거기 갑니까? 이거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들을 상전으로 모시느냐. 이거 안 고치면 그 사람들 그 버릇 안 고칩니다. 자, 윤석열이 미운 사람, 윤석열이 밉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 없애자. 없애는 개헌하자. 여기에 찬성하십시오. 문재인이 싫은 사람, 문재인이 싫으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 없애는 개헌에 찬성하십시오. 하다못해 개헌까지 못 간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거 폐지하라. 폐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뽑아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렇게 때릴 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마을을 지금 무슨 성지처럼 만들어 놓고 보호를 하는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했던 대중들은 그거 자랑하죠. 자기 자신이 버러지 취급받는 것도 모르고 자기 가족이 앞으로 가면서 그쪽 동네 들어갈 때 차 수색당하고 몸 수색당하고 그래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노예인데.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 씨가 이태원 사건이 난 직후에 역시 정치적인 모토는 포기할 수 없다. 개헌 추진하자. 그러니까 하자 이러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은 목적이 있는 눈물입니다. 어떻든 그들이 카메라 앞에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있겠죠. 누가 됐든 이번에 개헌을 추진하고 나설 텐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군필 대통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들이 있죠. 이거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해서 그게 들어간 그런 개헌안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